오늘 좋은 소식을 두 개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드디어 스텔라 블레이드가 올 6월에 PC 버전으로 출시를 한다는 거고요. 동시에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와, 미쳤죠? 시프트업은 13일에 스텔라 블레이드와 니케의 콜라보 DLC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스토리는 없고 니어 오토마타 DLC처럼 외형이 주를 이룹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니케의 얼굴마담 라피를 비롯해 아니스, 홍련, 앨리스의 의상과 헤어 등이 추가되는 걸 엿볼 수 있었어요. 이 PC 버전은 오는 6월에 출시가 됩니다. PC 플랫폼에 맞춰서 해상도부터 고해상도 텍스처, 프레임 기능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스텔라 블레이드는 PC 버전 나오면 진짜 무조건 해봐야 돼요. 현재 스팀 앱에서 스텔라 블레이드 검색하면은 검색이 되고요. 2025년 6월달에 출시 계획입니다. 게임은 제가 이미 다 끝냈지만 PC 버전 나오면 다시 고화질 방송을 해볼 예정이에요. 다들 찜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피해 거짓도 대형 DLC가 추가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임들이 승승장구한다는 게 유저로서 정말 기쁘네요. 출시는 오는 여름 예정입니다. 두 게임 다 엄청난 매출을 올려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게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스텔라 블레이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 게임을 한 3년 전부터 리뷰를 했어요. 옛날 영상 많이 있어. 당시에는 프로젝트 이브였는데 출시하기 전에 영상으로 다룬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출시하고 나서 플스까지 샀어요. 그리고 방송은 대박이 나긴 했어요. 당시에 다들 재밌게 봐주셨죠. 게임 자체가 일단 재밌었고 이게 인기 있다 보니까 니케도 덩달아 매출이 엄청 오르고 상장까지 했죠. 시프트업이. 그리고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정말 대단한 게 패키지 게임이잖아. 게다가 콘솔 전용이란 말이죠. 플스5 독점작인데 한번 팔았으면 끝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업데이트를 계속해줘. 여름 이벤트 업데이트 해주고 중간에 스킨 업데이트 해주고 무료로 니어 오토마타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DLC 판매했고 게다가 OST가 진짜 미쳤거든요. 웬만한 유료 OST 뺨치는데 다 무료입니다. 저작권도 안 걸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 됐죠. 하여튼 흠잡을 게 없는 게임이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PC 버전 나오면은 제가 강추할 거예요. 유저분들한테. 지금은 신작이 없기 때문에 상장 이후로 뭔가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니케랑 콜라보 준비하고 있고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그리고 DLC 그 다음에 2027년 출시 예정으로 프로젝트 위치스라고 해서 새로운 서브컬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케랑 스텔라 블레이드 보면은 프로젝트 위치스 안 봐도 기대가 되죠. 제가 실적 발표는 NC밖에 안 봐요. 근데 시프트업은 오늘 잠깐 한번 보죠. 왜냐면 시프트업 같은 기업이 성공해야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기업들한테 모범이 됩니다. 대도 안 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사례가 되면 안 돼. 시프트업 같이 진짜 제대로 된 게임 만들고 이런 회사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유저들이 좋아해줘야 돼요. 2024년도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30%가량 올랐습니다. PC 버전으로 나왔으면 진짜 엄청 팔았을 건데 플스 독점작이라서 약간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시프트 입장에서. 하지만 조만간 PC 버전 나오니까 엄청나게 수직 상승할 거예요. 이게 니케로 버는 돈. 니케가 참 효자 상품이죠. 그 다음 스텔라 블레이드 많이 팔았어요. 패키지 게임 치고 이 정도면은 대단합니다. 4분기에 DLC도 판매했고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때문에 플스5 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처럼. 그런 사람한테 굿즈 팔아도 되고 오프라인 매장 초대해도 되고 그리고 DLC 꾸준히 내고 하면은 장기적인 수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DLC 같은 경우에는 뭐 있습니까?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 가 이름 뭐더라? 코스타리코밖에 생각이 안 나. 코스타리코 말고 레이븐 그래. 레이븐 DLC 이런 거 나오면은 인기 폭발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 기다리고 있을걸. 원래 레이븐이 먼저 지구에 도착했잖아. 그때의 스토리를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죠. 승리의 여신 니케는 계속해서 장기 흥행으로 나가겠다. 제가 이걸 좀 해봤어요. 2주년 때 많이 퍼주더라고요. 옛날보다 재밌어졌어. 힐도 많아졌고 예뻐졌고 한번 해볼 법은 합니다. 좀 지난 게임이긴 하지만 나는 나중에 스텔라 블레이드랑 콜라보 할 때 해보려고 어느 정도 키워놨어요. 스텔라 블레이드는 어쨌든 글로벌 트리플 A IP로 자리매김했으니까 앞으로 엄청난 기대가 되는 IP입니다. 저같이 강력한 팬덤이 형성됐어요. 4월 출시 이후에 메타크리틱 유저 평점 9.2점 유지하고 있다. 62개국 사전 예약 순위 1위 달성. 이게 PC 버전 나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돈 그냥 쓸어 담을걸요? 그래서 시프트업은 비전이 있어. 나도 시프트 주식 사놓을까? PC 버전이랑 프로젝트 위치스 신작 나오면 무조건 주식 오를 것 같은데 콘솔 시장 판매량 1위 찍었고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점수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와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지속적 콘텐츠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대단하죠 이게. 보스 챌린지 냈죠. 신규 의상 냈죠. 포토모드, 다국어 더빙, 여름 이벤트 이런 거 냈죠. 수영복, 니오 오토마타 콜라보 제가 플레이해서 영상 올렸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재밌고 예쁜 게임을 내줘야 돼요.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게임 한 2개만 더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니케 같은 게임도 마찬가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니케 2025년 기대 성과는 어떻게 되나? 유저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2024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하겠다. 사실 나온 지 2년 넘었기 때문에 수직 상승은 힘들지만 경험 쌓는 과정으로 생각해도 좋은 거죠. 라이브 서브컬처 게임 운영 경험을 쌓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신작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진출 사전 예약 현황. 중국 진출할 수 있나 이제? 와우, 대박 나겠는데요? 시프트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주식 하면 안 되는데. 스텔라 블레이드의 2024년 4분기 성과다. 패키지 게임이기 때문에 4분기면은 사실 단물이 많이 빠진 상태고 그나마 니오 오토마타 DLC가 있어가지고 살짝 올랐을 수도 있는데요. 꾸준한 판매가 이어졌고 IP 열기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진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진짜.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난이도도 별로 안 어려워요. 이런 게임은 난이도가 좀 걱정되는데 진짜 안 어려워.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눈도 즐겁고. 왜냐면은 빵댕이 보느라 바쁜데 난이도까지 높아버리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낮춘 것 같기도 하고요. 트리플 A 게임 시장에서는 PC 기기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전 있게 보고 있다. 근데 콘솔 플랫폼 독점자 중에서 PC 출시했을 경우에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사례도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다. PC 시장에서도 흥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PC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 게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걱정스러운 건 PC 버전 나오면은 우리의 이브가 더럽혀질 수 있는데 제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브를 지켜줍시다. 프로그래머 여러분들 제발 이브만은 이라면서 프로젝트 위치스가 지금 시프트업이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2027년 기대작이고요. 많이 남았죠 아직.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정보를 공개하겠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불소2 나왔을 때 정보가 점점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2021년도야. 3년 뒤에 출시됐잖아요. 2025년도에 정보를 공개하고 2027년도쯤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기대된다. 일단 일러스트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어떤 장르로 나오는지 오픈월드일까 턴제일까 실시간일까 궁금하네요. 인원 현황 322명이네요. 직원수가. 개발자가 90%이다. 프로젝트 위치스 개발을 위해서 인력을 지원하겠다. 역량 있는 개발자들을 지속해서 발굴 및 육성하겠다. 이것도 아까 봤던 내용 비슷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트리플 A IP에 걸맞는 수상 실적, 스텔라 블레이드 얘기하는 거죠. 2024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총 7개 상을 탔고 안타깝게도 대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짬밥이 안 돼서 그럴까요? 분명히 대상감인데. 그 다음 올해의 게임에서도 상을 받았다. 플레이스테이션 어워드 상 받았고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게임 한 개로. 이게 어마어마하죠. DLC든 후속작이든 콜라보레이션이든 뭐라도 내면은 성공하게 돼 있어. 성과도 굉장히 좋았다. 2024년 하반기 때 성공을 거둔 회사가 시프트업이랑 크래프톤이라고 하죠. 아주 훌륭해요. 응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회사는. 그래서 다른 회사도 시프트업을 따라할 수 있도록 유저들이 응원을 해줘야 돼요. 프로젝트 위치스 기대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그럼 펄어비스는 뭐 하는가? 붉은 사막 언제 내냐? 도깨비 언제 내냐? 2025년 계획 붉은 사막 4분기에 출시하겠다. 4분기라 올해 힘들 것 같은데 붉은 사막이 성공을 해야 도깨비가 나와요. 도깨비가 얼마 전에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개발이 엎어진 건 아니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도깨비가 공개된 지 5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나온다 해도 유저들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싶네요. 최초 공개된 게 2020년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도나 3년도에 나왔으면 대박인데 2026년도 이후에 나올 거 아니야 도깨비는. 그때 나오면은 글쎄요 모르겠다. 이게 2, 3년 전에 봤을 때는 와 그랬지만 2025년 4분기는 2026년에 나오면은 글쎄요. 유저들 눈이 지금 점점 올라가는데 되겠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붉은 사막 올해 내고 도깨비도 빨리 내고 너무 늦으면은 나와도 문제야. 그죠? 이왕 넣는 거 좀 잘났으면 좋겠다만 헛개비 아직 포기하진 않았다. 기대해 보겠습니다.